자소서에는 학문적으로 재미있는 학생의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 정량과 정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시종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두 단어죠. 정량이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의 스펙. 예를 들자면 1등급, 2등급, 여러분들 좋아하는 100점, 50점, 60점. 한편 정성이란 단어는 평가자의 이해와 해석. 그렇다면 정성적 평가란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 정성이란 말의 의미를 학생 혹은 학부모의 관점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상상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3개의 모니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왼쪽 모니터에는 학생부, 정량적인 자료들, 중간에는 자소서가 있다고 상상해 보죠. 그리고 맨 오른쪽 모니터에는 추천서, 학교 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성적 평가란 무엇이냐? 별거 없어요. 30분간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자료를 모니터 앞에서 검토해야 하는 입학사정관이 느끼는 감정 상태입니다. 그걸 정성적 평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성적 평가란 평가자가 느끼는 이해와 해석이잖아요. 저는 이 감정 상태, 심리 상태를 직설적인 단어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미라는 단어죠. 주어진 30분 동안 평가자가 재밌으면 합격. 그렇다면 입사관은 무엇에 재미를 느낄까요?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대학은 직업인 양성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연봉 스펙 많이 벌려고 가는, 직업인이 되려고 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학은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진리,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다. 보편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곳이다. 빨리 얘기하면 진리 양성소입니다. 직업 양성소가 아니고요.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학 총장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대답할 것 같고요. 학생들은 학생이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학문이 주인인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왜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탐구하는 전당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입학사정관이 느끼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생을 뽑는 사람이고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고요. 따라서 입학사정관이 느끼는 재미란 학문적 재미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문적 재미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관찰자의 기본적인 태도, 시점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소서의 형식, 서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다시 모니터 앞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입학사정관이 됐다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30분 동안 자료 검토하겠어요? 학생부부터 읽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30분 내에 읽을 수 있겠어요? 자소서만 읽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학교 정보만 보고 그냥 패스할까요? 안 되죠. 인간은요, 입사관도 인간이잖아요. 각각 따로 떨어진 단편적인 정보들이 하나의 맥락,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에서 만났을 때 비로소 감동을 하고 동감을 하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소서는 기승전결의 맥락 안에서 학생부에 나타난 단편적인 사건들이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서사구조, 즉 스토리가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소서 실제 작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지 집중하는 등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수학 몰두했고요. 교내 수학 경시대회
대상 수상했고요. 그래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논리력과 추리력을 기를 수 있었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하는 힘의 중요성, 배움의 의미를 생각해 봤답니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가졌으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라고 느끼십니까?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는 이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내대회가 논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점을 둔다면 학술한마당은 전문가에게 우리의 논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연계 실험을 거치며 2년간 열심히 기억하고 준비했던 논문이기에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떨렸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논문에 대해 토론하고 보완을 거듭했답니다. 작성할 때보다 더 많은 자료 조사가 필요했답니다. 1년을 함께한 팀원들과 토론할수록 논문에만 허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고 몇 번이나 고쳐서 대회 무대에 오를 수 있었고요.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연구의 결론을 그렇게 내면 어떡하니? 그거 틀렸잖아 얘들아. 물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실수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저 또한 학생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는 했어요. 기죽지는 마라 얘들아.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실수가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는 무게가 있었고 묵직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적을 받는 것은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이를 통해 제가 하려는 일이 다시 살릴 수 없는 생명을 다루는 연구라는 점, 앞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생명의 소중함을 분명히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어떤 게 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거에 더 공감을 하십니까? 두 번째 게 더 재밌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모니터, 아까 학생부라고 했어요. 학생부 모니터로는 알 수 없는 그 뒤에 있는 맥락을 가운데 모니터에 보여준다. 자, 그때 비로소 평가자는 재미와 공감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 사례를 잘 보면 기, 승, 전, 결이라는 형식적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친구의 학생부에는 실제로 학술한마당에 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기재돼 있겠죠. 그리고 그 기재된 내용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 준 데가 간략하게 학생부에 기록돼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것을 그냥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적은 게 아니라 상상하게끔 만들었어요. 어떻게 학술한마당이라는 큰 대회에 어떤 한 소녀가 이제 막 출전해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연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Q&A란 들어가세요. 자소서 어떻게 쓰나요? 거의 모든 대학교가 자소서 스토리텔링 방식, 형식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S대 자소서 안내자료. 매년 똑같은 내용과 매년 똑같은 Q&A가 반복되는데 거의 모두 비슷하다는 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나만의 특성을 담아달라 주문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학생부에 있는 수상 경력을 단순히 나열해 대회명, 수상일 시작, 수상 등급을 적는데 그치는 지원자가 많다. 학생부 기록만으로 알 수 없는 특성, 자질, 노력 등을 확인하고 싶다. 단순한 사실 나열보다는 같은 경험, 같은 수상 실적이라도 특별히 노력한 과정,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경험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다. 고 설명한대요. 지원자의 노력을 중심으로 사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와 교과, 수상 등급 등으로 결과 중심의 자료이거나 교사의 시각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를 담기 때문이다. 안내서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생각을 담아야 한다.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 있는 경우를 담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열심히 했다, 반장 역할을 잘했다는 문구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쭉 있는데 이거 한번 쫙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나열했다. 물리적으로 1000바이트 안에 이거 다 쓰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지금 이 안내 자료에 나타난 건 뭐냐? 결국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모니터 학생부라고 했어요. 학생부 뒤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가운데 모니터에 좀 적어주세요. 즉, 첫 번째와 세 번째 모니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달라. 이야기를 담아달라. 너만의 이야기를.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과연 무엇을 적어야 되는가?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고 입학사정관은 학문적 재미를 추구한다. 여러분, 학문은요, 사실은 성찰, 반성적 성찰의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든지 이론서를, 실제 원서를 읽으면 정답을 내려놓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담아내야 할 내용은 바로 학문적 반성 혹은 성찰의 내용이어야만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너 도대체 뭘 느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적이 올라서 자신감이 생겼고 나는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학문적 성찰의 내용인지, 그거 학문적으로 재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같은 친구가 쓴 거예요. 이 친구가 서울대 역사학과 갔는데 저는 국어 영역에서 문학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역사를 흡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어 역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문적 성찰이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올랐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그래서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학문적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첨삭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농악 봉기에 대한 관한 책을 읽게 되고 결국 결론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민족, 종교, 일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목격하게 됐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논문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논문을 쓰면서 이 친구가 느낀 건 시와 역사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아니고요. 성적이 올라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요. 이 친구가 느끼고 배우고 성찰한 것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로만 치부해왔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를 지닌 지역이 최근 들어 많이 쇠퇴한 모습에서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학과 관련된 사료를 찾던 중 흥미롭게 동학이 영학당의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 영학당의 타료를 빌려 쓴 것일 뿐 내실은 그대로 동학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에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소서는 맥락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맥락은 학문적 성찰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소서에는 반성의 목소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반성의 성찰의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요소, 학생다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소서를 쓰다 보면요, 선생님 입장에서 자소서를 읽다 보면요, 되게 학생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생부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평가자의 관점이죠. 선생님이 바라보는 여러분입니다. 자소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분을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시점이 왔다 갔다 해요. 분명히 그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것 같은데 그 글의 흐름은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경우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읽었던
사례. 교내 수학 경시대에서 3년 연속 대상 수상하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논리력과 추리력을 기를 수 있었다. 수학 선생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가졌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년 연속 상 받은 거 물론 축하드리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소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논리력과 추리력을 길렀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학생다움이라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S대 자소서 안내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노력을 중심으로 서술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사의 시각, 학생에 대한 평가 시각이 아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써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요소 외에도 자소서를 쓰는 데는 구체적으로 써라 등등등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다시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소서에는 학문적으로 재미있는 학생의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 지금까지 수시종합 전문가 최경북의 자소서 SOS였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